혹시 끝도 없이 울리는 보안 알림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?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훨씬 더 똑똑하고 유연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가변적 임계값이라는 건데요.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알림 피로라는 말 아마 보안 담당자라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. 이게 그냥 피곤한 수준이 아니죠. 진짜 중요한 위협을 놓치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. 바로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먼저 알림 피로가 왜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요. 이걸 해결할 스마트한 시스템은 뭔지,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인 통계적 원리까지 차근차근 알아볼 겁니다.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진짜 위협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지까지 쭉 훑어볼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?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죠. 알림 피로입니다. 도대체 옛날 방식이 왜 요즘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? 기존의 정적 임계값이라는 건요, 말 그대로 그냥 선 하나 딱 그어 놓는 거예요. 예를 들어 CPU 사용률 80% 넘으면 무조건 경고, 이런 식이죠.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좀 바빠서 일시적으로 사용률이 올라도 무조건 시끄럽게 울리는 겁니다. 당연히 노이즈가 많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. 그런데 가변적 임계값은 달라요. 상황을 봐가면서 이 기준선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훨씬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그 스마트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일정한 오탑률을 유지하는 비결이죠. 자,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가변적 임계값의 목표가 단순히 알림 개수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진짜 목표는 오탑률, 그러니까 잘못된 경보 비율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아져서 좀 시끄러울 때는 기준선을 살짝 높여서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게 하고요. 반대로 아주 조용하고 안정적일 때는 기준선을 바짝 낮춰서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죠. 상황에 맞게 경계의 넓이를 조절하는 거예요. 정말 똑똑하죠? 이 똑똑한 시스템은 사실 이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T는 뮤T 더하기 Z 곱하기 시그마 T. 와, 갑자기 수식이 나와서 당황하셨나요?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.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간단해요. 먼저 TT, 이게 우리가 찾으려는 새로운 임계값, 즉 경계선입니다. 그리고 뮤T는 예측되는 정상적인 평균값이에요. 평소의 모습이죠. 여기에 시그마 T, 이건 평소 데이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값, 즉 표준 편차입니다. 마지막으로 Z는 얼마나 민감하게 볼 건지를 정하는 계수고요. 그러니까 평소 모습을 기준으로 평소의 흔들림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한 민감도만큼 경계선을 조절한다, 이런 뜻입니다. 간단하죠? 자,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도대체 정상이라는 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진짜 이상한 놈만 쏙쏙 골라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.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표준 편차, 기호로는 시그마라고 부르는 겁니다. 통계 용어라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보통 이 정도는 떨어져 있더라 하는 값이에요. 다시 말해 이 정도 튀는 건 정상 범위로 봐줄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수준의 이상함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바로 비정상적인 활동을 판단하는 기본자가 되는 셈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개념이 확 와 닿으실 겁니다. 통계를 보면요, 대부분의 정상적인 데이터는 이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요. 전체 데이터의 약 95%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, 즉 2시그마 범위 안에 있고요.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9.7%는 3시그마 범위 안에 있습니다. 바로 이 99.7%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정상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. 그러면 아까 공식에서 봤던 민감도 계수, Z값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?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입니다. 만약 Z를 2로 설정한다면 정상 데이터의 95%를 포함하는 좀 좁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이상 징후도 잘 잡아내겠죠. 대신 알림이 좀 많아질 수 있고요. 반대로 Z를 3으로 설정하면 99.7%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울타리를 칩니다. 웬만한 건 다 정상으로 보니 알림은 거의 없겠죠.
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서서히 진행되는 공격은 놓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민감도를 높일 것이냐, 안정성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죠. 자,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이제 이 똑똑한 통계 모델을 실제 보안 현장, 즉 SOC, 보안 운영센터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데이터가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죠.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. 예전처럼 경고다 아니라 이렇게 흑백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제 우리는 심각도에 따라 정상, 주의, 장애,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각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. 표준 편차 1배, 즉 1시그마 안쪽의 변화는 그냥 정상입니다. 신경 쓸 필요 없죠. 1에서 2시그마 사이는 주의 단계. 시스템에 작은 변화가 있었나 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. 2에서 3시그마 사이는 장애입니다. 이건 꽤 의미 있는 변화니까 조사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3시그마를 넘어가는 순간 이건 심각 단계로 실제 보안 사고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고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. 물론 이 시스템이 만능은 아닙니다.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. 이제부터는 이 가변적 임계값 방식이 마주할 수 있는 좀 더 어려운 과제들,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슬로우 보일 공격입니다.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하시죠? 물을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가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공격자가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악성 트래픽을 늘려가는 거예요. 그러면 시스템이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게 새로운 정상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공격이죠. 이걸 베이스라인 오염이라고 부릅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면 베이스라인 오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. 첫 주에는 깨끗한 정상 베이스라인이 만들어졌어요. 그런데 2주차부터 공격자가 아주 살짝 활동을 늘리기 시작합니다. 시스템은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4주, 6주가 지나면서 이 비정상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상 베이스라인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. 결국 어떻게 될까요? 악성 행위 자체가 시스템에게는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죠. 당연히 경고는 울리지 않습니다. 그럼 이런 교묘한 공격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해법은 이겁니다. 지금의 베이스라인이 정말 괜찮은 건지 주기적으로 절대적인 기준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.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란 처음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깨끗한 상태, 즉 골드 스탠다드, 나 혹은 아주 오랫동안 쌓아온 과거 데이터의 평균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. 일종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는 셈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결국 우리 보안팀에게 어떤 궁극적인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위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까요?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첫째, 분석가들이 들여다봐야 할 쓸데없는 가짜 알람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. 둘째,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공격을 찾아내는 데 쏟을 수 있게 되죠. 셋째, 끝없는 알람에 시달리던 분석가들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줄어들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팀 전체의 업무 효율과 보안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서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시끄러운 노이즈가 모두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? 어쩌면 지금까지 노이즈에 묻혀 듣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신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